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휴장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소비와 물가 지표가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이자 2009년 8월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급감한 이후에 올 들어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비 지출은 미국 GDP의 7할 내외를 책임지는 핵심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매우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것 또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6% 상승하는 데 그친 겁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치로 14개월 내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보다 비둘기적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워싱턴에서의 향후 두 차례 협상에서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두 차례의 협상이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는 무역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중국과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미국 근로자들과 미국 기업들에게는 크고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산층에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라는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다만 FOMC 회의는 물론 애플과 GM, 맥도날드, 퀄컴 등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다음 달 3일 발표되는 4월 고용 지표 등 이 굵직굵직한 핵심 이슈들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60% 감소라는 어닝 쇼크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되며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2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힘내서 오늘 키워드로 시장 이슈와 특징주 같이 살펴봅시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63빌딩 면세점 철수입니다. 하나그룹이 면세점 사업을 오는 9월 철수한다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2015년 12월 면세점을 연 지 3년 9개월 만인데요. 2015년 무더기로 특허를 받은 시내 면세점 중 폐점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정부는 2015년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대규모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시내 면세점 신규 면허를 늘리기 시작했었죠. 당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면허를 따내기 위해 대기업들의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었죠. 그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에 얼룩진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당시 하나와 함께 신세계 면세점, 신라 면세점, 두타 면세점, SM 면세점이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됐었는데요. 하나도 그때만큼은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내 면세점이 2015년 6개에서 2018년 13개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해 경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까지 발생했고요. 하나의 경우 더 어려웠을 것이 입지가 좋지 않잖아요. 애초에 문을 열 때 대형 관광버스 주차가 쉽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타겟으로 했는데요. 정작 유커는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커의 동선에는 여의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커는 서울 시내에서 주로 궁궐과 명동 쇼핑거리 위주로 관광을 했고요. 그래서 명동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을 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면세점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반면 갤러리아 면세점 63은
나 홀로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3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고요. 3년간 누적 적자가 약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결국 29일 한화는 면세점 사업 철수를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인 영업 정지 일자는 9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20%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반면 신세계와 호텔신라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제이준 코스메틱 물적 분할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이 마스크팩 제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100% 자회사인 JKM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크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요. 이 인적 분할은 기업을 분리할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분할 방식입니다. 즉, 기존 회사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분할 초기에는 신설 법인과 기존 회사의 주주가 동일하겠지만 향후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지분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독립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기존 회사에서 신설 법인을 병렬 구조로 나누는 수평적인 분할법이죠. 자, 반면에 제이준 코스메틱이 선택한 물적 분할, 이 물적 분할은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두 기존 회사가 보유하는 분할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회사는 신설 법인으로 분리할 사업부를 100%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인적 분할과는 달리 수직적인 분할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찌됐든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마스크팩 덕분이었잖아요. 이 핵심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 주가가 빠질 수밖에요. 현재 1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속 회사인 제이준 코스메틱은 제품 기획과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영업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신설 자회사인 JKM은 마스크팩 생산을 전담하게 될 예정인데 이번 물적 분할을 통해 마스크팩 사업 부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또 분할 회사의 각 사업 부문 또한 전문화되고 역량이 강화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의도치 않게 앞부분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다뤘는데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세 번째 키워드, 췌장암 같이 볼게요. 분위기를 바꿔본다더니 웬 췌장암이냐고요? 네, 듣기만 해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단어죠. 이 췌장암. 그런데 오늘 이 췌장암 정복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종목들이 있거든요. 바로 현대바이오와 동성제약인데요. 이 현대바이오부터 같이 볼게요. 현대바이오의 모 회사인 CM팜이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췌장암 신약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췌장암 치료제 신약 폴리탁셀의 기반 기술인 폴리포스파젠계 나노 약물 전달체의 구조와 또 제조 방법에 관한 물질 특허를 승인받았다는 건데요. 폴리포스파젠계 약물 전달체는 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거의 없는 나노바이오 캐리어라고 합니다. 다양한 약물의 탑재가 가능해 췌장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 질환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약물 전달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죠. 너무 전문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췌장암 신약의 원천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승인받았다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 30분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동성제약. 이 동성제약이 광역학 치료의 복강경 시술을 접목해 췌장암 치료법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지며 이틀째 강세인데요. 광역학 치료란 쉽게 말하면 빛을 흡수하는 광과민제를 투여한 뒤 레이저 광선을 쏴서 암세포만을 골라 죽이는 차세대 암치료법을 말합니다. 광과민제는 인체에 투여하면 하루에서 3일 뒤에 정상세포에서는 사라지고 암세포에만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 뒤에 특정 빛하고만 반응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광역학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광과민제인데 동성제약은 2009년 2세대 광과민제인 포토론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고요. 2015년부터 서울 아산병원 박도현 교수와 함께 총 29명의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임상 결과 초장암 환자의 암이 거의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향후 이 외의 암 질환에 대한 임상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성제약 주가 또한 오늘 20%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푹 쉬고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